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고 그에 따라 두 명의 새언니가 있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성격이 둥글둥글한 편으로 우리 가족과 잘 지내고 있지만 첫째 새언니는 까칠한 데다가 많이 모가 난 듯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첫째 새언니가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우리 가족은 나름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혹시나 홀 시어머니라는 선입견을 갖지는 않을까 싶어 엄마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첫째 새언니의 첫 인상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그런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있는 내내 뚱한 표정으로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표정 자체가 워낙 차갑다 보니 감도는 공기마저 싸늘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그저 묵묵히 본인 식사에만 집중을 할 뿐이었거든요. 잠시 후 엄마가 과일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과일을 깎았는데요. 새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저는 결혼해도 시댁 가서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그런 건 절대 안 할 생각입니다. 갑작스런 말에 우리 모두가 당황한 채 첫째 새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며느리가 가족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을 없애려면 시어머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기에 제가 물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니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며느리는 그냥 남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새언니가 무덤덤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던 엄마가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앞으로 그냥 남처럼 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엄마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첫째 새언니한테 단 한 번도 말을 놓지 않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쉽게 이해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첫째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저는 명절 때나 어머님 생신 때도 따로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긴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표정은 그저 온화하기만 했는데요. 평소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엄마가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엄마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걸 보고야 말았거든요. 암튼 그날 이후 엄마는 약속대로 첫째 새언니를 정말로 남대하듯 했습니다. 결혼 전 이미 임신 중이어서 반대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뒤 첫째 새언니는 명절에 얼굴을 비추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지만 엄마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에 기분이 조금 상한 제가 엄마한테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너무한 것 같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남한테 명절에 전화를 왜 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큰오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큰오빠를 나무랐지만 엄마가 오히려 저를 야단쳤습니다. 네 큰오빠는 우리 식구니까 오는 거고 네 새언니는 남이잖니. 그니깐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알았어. 근데 정이 좀 떨어지네. 그 뒤 엄마는 첫째 새언니에게
며느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철저히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둘째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둘째 새언니는 첫째 새언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둥글둥글한 모습이었거든요. 첫째 새언니 때문에 데일 대로 데인 엄마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엄청 잘하니까 앞으로 자주 요리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둘만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머님,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불편해서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제서야 엄마도 조금은 편하게 말을 했어요. 둘째 새언니는 모아놓은 돈도 꽤 많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둘째 새언니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준다고 했기에 엄마도 돈을 조금 보태줬는데요. 둘째 새언니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지금도 충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친정에서 주는 돈은 받고 시댁에서 주는 돈은 안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 너도 혹시 벌써부터 성 긋는 거니? 아니면 홀시어머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아주버님네 결혼할 때는 안 주셨다고 들어서요. 혹시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둘째 새언니가 엄마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야, 너 똑바로 들어라. 네 형님은 남이고 넌 가족이니까 주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누가 남한테 돈을 그냥 막 주겠니? 근데 넌 우리 가족이니까 주는 거야. 첫째가 결혼 전 인사 왔을 때 나보고 남이니까 남처럼 대하라고 했거든. 난 첫째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 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던 모양으로 둘째 새언니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어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둘째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첫째 새언니가 축의금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그것 때문에 큰오빠 부부가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결국 엄마가 큰오빠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축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니들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마.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도 네 동생 결혼 앞두고 뭐 하는 짓이야? 첫째 오빠가 엄마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엄마는 첫째 오빠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물론 결혼식 당일날 첫째 오빠 부부가 오긴 했지만 엄마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할 때도 같이 찍고 싶지는 않았지만 둘째 새언니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꾹 참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첫째 오빠 부부랑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새언니가 조카를 출산했어요. 첫째 새언니가 먼저 첫 조카를 낳긴 했지만 조카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저희에게는 둘째 조카가 첫 조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둘째 새언니가 변함없이 우리한테 잘했던지라 엄마도 둘째 새언니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둘째 새언니 산후조리원비도 전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거기다 조카한테 필요한 것들도 엄청 많이 사줬고요. 둘째 새언니 출산 휴직이 끝난 뒤부터는 엄마가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둘째 새언니가 매달 150만 원을 드렸지만 엄마가 1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둘째 새언니가 미안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머님, 그냥 받으세요. 사실 150만 원도 많이 드리는 거 아닌데 이거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돈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남의 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쁜데.
그래도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그냥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서? 아서라. 서로 불편하게 그러지 말자.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거기다 저녁에 우리가 야근이라도 하면 늦게 가셔야 하는 것도 죄송하고요. 그이랑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우리 모두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됐어. 집에서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데 힘들 것도 없어. 하나도 안 힘드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다음 달 내 생일 말이다. 그날 그냥 외식이나 하자꾸나. 그러니까 번잡스럽게 집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단단히 이르고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뿐인데 그거라도 제가 해야죠.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하러 그래.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냥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람도 쐬고 좋잖니. 사실 엄마 생신과 아버지 제사는 둘째 새언니가 잊지 않고 챙겼거든요. 둘째 새언니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해하고 감사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첫째 새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 새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우리 큰 며느님께서 어쩐 일이신지요? 어머님이 승우 봐주신다고 하던데 이제는 안 봐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건 왜 묻는 겁니까? 승우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없어서 물어봤어요. 오늘 주말이어서 둘째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그런 걸 왜 자꾸 묻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하며 물었는데요. 첫째 새언니가 자꾸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첫째 새언니를 재촉했어요. 갑자기 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만. 저기 그게 사실 제가 지금 둘째를 가졌거든요? 둘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요?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첫째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첫째 새언니가 폭발이라도 한 듯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님, 민수도 어머님 손주인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어머님이 동서 산후조리원비도 다 내주셨다고 하던데 거기다 승우한테 필요한 건 그냥 다 사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사실 우리 민수가 첫 손주인데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서운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곧 둘째 나오는데 둘째를 어머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껏 승우 돌봐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둘째 좀 봐주세요. 첫째 새언니가 너무나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엄마가 콧웃음을 쳤는데요. 저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왜 그쪽 둘째를 봐줘야 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사실 그동안 제가 다 듣고도 모른 척 했는데요. 서방님이랑 동서 결혼할 때 어머님이 돈도 보태주셨다면서요. 명색이 우리가 장남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니깐 도대체 뭐가 너무하다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장남인 우리도 좀 도와달라는 말인 거죠. 이보세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큰 며느님이 나한테 한 말을 벌써 잊은 건가요? 제가 한 말이라뇨? 벌써 잊은 것 같은데 큰 며느님이 나한테 한 말을 그대로 말해줄 테니 잘 듣고 기억해 보도록 해봐요. 나한테 분명히 결혼해도 며느리는 남이나 같으니까 그냥 남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어머님, 그때는 어머님이 홀씨 어머님이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난 홀씨 어머니가 맞으니까 계속 그리 걱정하면서 살도록 해요. 홀씨 어머니는 엄청 위험한 거니까요. 어머님, 자꾸 비꼬지 마시고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대체 내가 언제 빚고 왔다고 그러는 겁니까? 큰 며느님이야말로 남인데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주말에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첫째 새언니가 엄마의 팔을 냉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인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요. 난 우리 손주 보기도 바쁘니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몇 달 있음 우리 아들 며느리가 여기로 들어와서 더 바빠지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니요. 우리 며느리가 말하길 내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밥도 더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들 며느리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니까 남의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만 가보세요. 큰 며느님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난 큰 며느님이 나한테 부탁한 대로 다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해계 망측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어서 참 어이가 없거든요. 암튼 그만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어디 며느님이 시어머니 집에 연락도 없이 그것도 주말 아침부터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엄마가 작정이라도 한 듯 첫째 새언니를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첫째 새언니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소동을 피우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첫째 새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급히 휴대폰으로 첫째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는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이라고? 지금 우리 집에 큰 며느님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데리고 가.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앞으로 문 안 열어줄 테니 명심하고. 엄마가 전화를 끊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첫째 새언니가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요. 잠시 뒤 집에 들어갔더니 첫째 오빠가 새언니만 집으로 돌려보낸 모양인지 집안에 오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오빠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니 저 홀몸도 아니라면서 넌 왜 안 따라갔어? 엄마, 그동안 그 사람이 맏며느리 노릇 못한 것도 알고 있고 말도 함부로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많이 노력한다고 나랑 약속했거든. 남인데 뭐하러 노력을 해? 노력이라는 건 가족끼리 하는 거지. 남한테는 노력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봐라. 가족하고도 부딪히면 피곤한데 남하고 부딪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고 전해.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 좀 해줘. 사실 엄마가 둘째 안 봐주면 그 사람 회사 관둬야 하는데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자부심도 어마어마하거든. 너 한국말 못 알아들어? 내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난 우리 친손주 봐주는 것도 벅차서 더 이상 그럴 여력도 없고 거기다 우리 며느리도 둘째 가질 거라고 해서 앞으로는 둘째 손주까지 봐야 해. 한마디로 시간이 전혀 없다 그 말이야. 엄마,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도 엄마 친손주잖아. 손주도 자주 보고 해야 정도 들고 하는 거지. 얼굴 한두 번 본 게 전부라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줘. 글쎄 시끄럽다니까. 앞으로 너도 찾아오지 마. 몇 달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여기 들어오는데 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안 돼.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봐. 그리고 난 니들 일에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니들끼리 잘 살아. 아니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첫 인사 왔을 때 큰 며느님이 나한테 대놓고 말했잖니. 남처럼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남처럼 대해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냔 말이야. 엄마가 눈까지 부릅뜨고는 첫째 오빠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첫째 오빠가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밖으로 나갔고요. 첫째 오빠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저런 모질이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런 마누라 얻은 것도 지 팔자인데 지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별 수 있어.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심하긴 뭐가 심해. 난 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그래도 첫째 새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좀 그렇긴 하더라고. 잘 들어. 지금은 아쉬우니까 저러는 거지. 네 첫째 새언니 같은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낼 사람이야. 그것뿐만인 줄 알아? 사사건건 뭐가 잘못됐느니 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게 뻔해. 거기다 나 핑계대면서 네 오빠랑 허구한 날 싸울 거고 말이야. 이럴 땐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야.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알아서 하겠지 뭐. 평소 엄마 성격은 인정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첫째 오빠 부부에게만은 냉정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첫째 새언니가 출산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첫째 오빠가 서운하다며 방방 뛰기도 했는데요.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오빠가 우리 눈치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형이랑 형수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도 아닌가 봐. 어제 형이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좀 잘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 네 형네 얘기라면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해주는 것뿐이야. 형수님이 지방에 계신 사돈어르신한테 둘째를 봐달라고 했다는데 단박에 거절하셨다나 봐. 그 바람에 형이랑 형수가 말다툼하고 난리가 났었고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관둬야 하는데 형수님이 절대 못 그만둔다고 방방 뛰고 있대. 근데 아무래도 형이 월급이 훨씬 많으니까 형도 못 그만둔다고 그러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난장판이 난 모양이야. 난장판이 나던 말던 난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엄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워낙 정이 많은 분이라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이 풀릴까 싶었지만 첫째 새언니로 인해 정말로 큰 상처를 받은 모양으로 엄마의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들은 이야기로는 결국 첫째 새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는데요. 허구한 날 둘이 산다 못 산다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참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첫째 새언니가 왜 그렇게 엄마를 몰아붙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 성격상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이상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거든요. 둘째 새언니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인자하기만 했으니까요. 오늘도 엄마가 둘째 새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